7월 30일 독일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메르츠 총리의 가자지구 공수작전 선언. 실질 지원보다는 상징적 의미 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정부가 가자지구에 대해 요르단과 협력해 긴급 공수작전을 펼칠 계획임을 밝히며 독일의 지원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7월 28일 독일 정부는 요르단과 협력해 가자지구 상공의 인도적 구호물자를 공수하는 작전을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가자 주민들에게는 아주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기대치를 낮추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작전이라는 단어는 독일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48년 서베를린이 소련에 의해 육상과 수로가 차단됐을 당시 미국은 하늘길을 통해 하루 최대 5,000톤의 물자, 식량, 연료 등을 거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송했습니다. 이 작전은 당시 2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메르츠 총리의 공수작전 선언은 그런 역사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독일의 국제적 책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면에서 당시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작전은 독일 연방군의 A400M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 요르단에서 출발, 가자 상공에서 식수, 쌀, 밀가루, 위생용품 등 필수 물자를 낙하산을 이용해 투하하는 방식인데, 비슷한 방식의 작전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총 315톤의 물자가 투하됐습니다. 이번 메르츠 총리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수작전에 대해 이는 상징적 의미가 강할 뿐 실제 구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절제된 발언은 독일의 대이스라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기존 입장의 틀 안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미국 관세 분쟁 타결. 고통스러운 타협, 유럽의 약점을 드러내다.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관세 분쟁에서 경제적으로 뼈아픈 타협을 받아들이며 15%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양보와 상호이익의 합의처럼 보이지만 유럽 내에서는 유럽의 경쟁력 약화를 드러낸 경고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합의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되었지만, 이는 업계에 여전히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제조사들이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에서는 이 합의를 두고 비판이 잇따랐으며, 프랑스 총리는 이를 암울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15% 관세를 통해 미국 재정에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게 되었고, 동시에 유럽은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손을 내민 형태가 되었습니다. 독일 산업연합의 볼프강 니더마르크 사무총장은 이런 수준의 관세는 전례가 없으며 새로운 무역 질서의 출발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는 동시에 EU가 대규모 확전을 막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은 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환호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유럽의회 기민당 대표는 더 큰 피해를 막았을 뿐 결코 환영할 만한 합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관세 분쟁은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유럽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즉 성장률은 1%에 불과, 높은 에너지 비용과 세금, 과도한 관료주의와 규제, 노후화된 인프라, 고령화 사회와 야심찬 기후 정책 등 이러한 문제들이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트럼프의 공격적인 무역 전략은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독일 재정 적자, 성장 촉진 패키지, 어머니 연금 조기 확대 등의 영향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향후 몇 년간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재정 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연방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서 약 1,721억 유로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전망으로, 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제시됐던 1,440억 유로보다 280억 유로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확대된 주요 배경으로는 정부와 주정부가 합의한 성장 촉진 패키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로 인해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세수, 손실 보전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연금의 조기 시행 결정도 재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데,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추가 지출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지출 증가와 경기 침체 지속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5,205억 유로 규모의 지출을 계획 중인데, 이는 2025년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함부르크 지하철 100초 간격 운행 실험. 놓쳐도 걱정 없는 대중교통 최첨단 기술로 교통혁신. 독일 함부르크가 교통혁신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이 100초 간격으로 도착하는 도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함부르크는 이를 2029년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며, 2030년부터는 시민 누구나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함부르크 탁트 비전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지하철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선로 구간에는 안전 문제로 인해 오직 한 대의 열차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차가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자동 제어 시스템이 열차를 멈추고 뒤따르는 열차들까지 지연되는 선로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2분에서 3분 간격 이하 운행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함부르크는 CBTC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과 위치 송신기 설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CBTC 시스템은 열차끼리 그리고 열차와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열차 간격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이를 통해 기존 고정된 구간 개념을 깨고 이동블록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래형 교통 시스템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2029년까지 약 2억 유로가 투입되며 21개역 구간의 설비 개량, 163대의 지하철 차량 업그레이드 등이 이뤄집니다. 함부르크 탁트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시민이 집에서 5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함부르크시는 기술, 인프라, 정책을 통해 이 꿈을 2030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사 책임자, 이주 배경 학생, 독일 교육 시스템에서 불이익. 독일 교육 시스템은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 담당 국장이자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슐라이어는 슈투트가르터 차이툰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교육 시스템이 이주 배경 아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학교 환경이 불균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슐라이어는 문제의 핵심을 조기 교육과 자원 배분의 실패에서 찾았는데, 그는 독일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무적인 언어 능력 진단과 조기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이 교육 자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환경의 학교에 가장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학교의 최고의 교사, 좋은 시설, 매력적인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카린 프리엔 연방교육장관이 제안한 학교별 이주 배경 학생 비율 제한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SPD와 교원단체는 이를 비판했지만 슐라이어는 일정 부분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슐라이어는 벨기에의 예를 들며 사회적 구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배치 시스템이 좋은 교육적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고 소개했습니다.